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제 계보 10일입니다. 탄력성 계산 문제를 풀어볼게요. 자, 탄력성 계산 문제는 우리가 뭘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했냐면, 가격에는 가격 탄력성을 곱하고, 소득에는 소득 탄력성을 곱해준다.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. 가격에 소득 탄력성 곱하면 정말 이상하다는 얘기겠죠. 가가탄, 소소탄,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다 곱하는데, 딱 한 번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. 수요량이 나오면 그때는 나누죠. 그게 우리가 외웠던 뭐였죠? 순화씨였죠. 순화씨. 따라해보세요. 순화씨.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. 그래서 가격이 5% 하락, 수요량이 7% 증가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럼 지금 수요량이 나왔네요. 그럼 나머지 하나 가격으로 나눠주시면 끝나는 거죠. 되셨어요? 그래서 7 나누기 5를 해주시면 얘는 1.4가 나오네요. 그래서 원래는 증가 하락이니까 반비례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지만 항상 수요의 법칙에 따라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뭘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. 4번이 답이네요. 그 다음 2번.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% 인상하였다.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 2.0.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얼마입니까?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. 그럼 두 개의 수치가 나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곱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에는 뭘 곱한다? 가격 탄력성 곱해주면 되죠. 그래서 4 곱하기 2를 하면 8이 나오네요. 당연하죠? 근데 8%만큼 증가한 거예요? 감소한 거예요? 감소죠. 수요의 법칙을 꼭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.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. 8% 감소입니다. 그래서 절대 공식으로 가가탄, 소소탄이죠. 그래서 가격에는 뭘 곱해요? 가격 탄력성을. 소득에는 소득 탄력성 곱합니다. 그때 수요량이 계산되는 거죠.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올라오면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것만 꼭 기억해 두시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 증가다. 기억해 두세요. 3번.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, 소득 탄력성 각각을 줬어요. 그럼 가격에 찾아 들어가고 소득에 찾아 들어가 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했죠. 그래서 가격 탄력성, 소득 탄력성 0.9, 0.5일 때 가격이 2% 상승했대요. 그럼 2%는 어디에 곱해요? 가격 탄력성 0.9에 곱하죠. 그래서 1.8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상승한 거니까 수요량은 뭐예요? 감소죠. 감소. 그래서 1.8%, 마이너스 1.8%가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. 그 다음 소득이 4% 증가했죠. 그럼 소득 4%는 어디에 곱해요? 소득 탄력성에 곱합니다. 그럼 곱하면 2가 나오죠. 플러스 2예요. 그래서 이때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, 소득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 그 둘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였죠. 그래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1.8에 2.0을 더해주니까 0.2가 나와요. 답은 1번이 되겠죠.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. 그 다음 4번. 가격 탄력성, 소득 탄력성,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.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주어져 있어도 그대로 찾아 들어가면 돼요. 소득에는 소득 탄력성, 가격에는 가격 탄력성, 주의해 두실 건 가격 탄력성의 가격을 곱해줄 때는 상승이면 수요량이 감소라는 것만 잊지 않고 계산하시면 되죠. 그 다음 교차 탄력성에는 오피스텔 가격 그냥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주어진 대로. 그래서 각각 다 가격과 소득과 오피스텔 가격이 3%씩 상승했다. 그때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봤습니다. 그러면 3% 곱해주죠. 가격 탄력성에. 그럼 3% 곱하면 1.8이에요. 주의해 두실 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감소네요. 마이너스 1.8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. 그 다음 이제 소득 3%를 곱해주시면 1.2죠. 지금 정상제라고 나와 있으니까 소득 탄력성의 부호가 플러스면 같은 방향 움직이니까 정상제잖아요. 그래서 3 곱해주면 1.2죠. 교차 탄력성 0.2에 3을 또 곱해주시면 이제 0.6이 나오죠. 그래서 플러스 1.8이라고만 안 들어가시면 이 문제는 다 푸는 거죠. 마이너스 1.8, 플러스 1.2, 플러스 0.6. 그러니까 다 더하면 0이 나오죠. 변화 없음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. 기억 꼭 해두세요. 가격 탄력성 부호만 반대라는 것 정리해 두시면 되죠. 5번이네요. 그 다음 5번.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0.6, 소득 탄력성 0.5이다. 그때 오피스텔 가격이 5% 상승했대요. 동시에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량은 1%만 감소했답니다. 이때 소득의 변화율이 얼마입니까?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라는 얘기를 했냐면 주어져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곱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. 그럼 오피스텔 가격 5%를 그냥 가격 탄력성 0.6에 곱하죠. 그럼 곱하면 3이 나올 거예요. 3%만큼 증가해요? 감소해요? 감소죠.
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입니다. 그래서 3%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전체 수요량이 1% 감소로만 끝났다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2%만큼 증가했다는 거잖아요. 얘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. 3% 감소로 끝나야 되는데 1%만 감소되고 끝났다면 1%만 감소로 끝났다면 중간에 2%만큼 증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. 소득의 변화에 따라. 그래서 우리는 2%는 수요량이니까 순하시 뭐로 나누면 되죠? 나머지 하나 소득 탄력성 0.5로 나눠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4가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. 되셨나요?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. 만약에 가격이 5% 상승해서 수요량이 3% 감소해야 되는데 전체 수요량이 0%예요. 변화된 게 없어요. 그럼 3%만큼 증가한 거죠. 되셨나요? 그럼 수요량이 3%가 되면 걔를 0.5로 나눠주면 답은 4가 나오겠죠. 6이 나오겠죠. 6.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 6번.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얼마입니까?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네요. 그럼 소득이 10% 상승, 아파트 가격이 5%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 수요는 8% 증가했대요. 그때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0.6을 줬으니까 그냥 0.6을 또 소득에 곱해줘요. 소득에는 소득 탄력성 곱해주시는 겁니다. 고민하지 마세요. 그냥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럼 0.6에 10%를 곱하니까 6%만큼 증가로 끝나야 되는데 8% 증가로 끝났대요. 그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 2%만큼 증가한 거잖아요. 그래서 8%가 증가했겠죠. 되셨나요? 그러니까 X는 2%가 되는 거예요. 그럼 2를 나머지 하나 뭐로? 우리 지금 이용하는 게 뭐죠, 여러분? 지금 이용하는 거 가격 5% 이용 안 했죠. 그러니까 가격 5%로 나눠버리겠죠. 순하씨. 되셨어요? 그럼 5로 나눠버리면 얘는 0.4가 나오겠네요. 그래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.4가 되는 겁니다. 되셨어요? 여러분 꼭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보세요. 가격에는 가격 탄력성을 곱하고 소득에는 소득 탄력성을 곱한다. 까먹지 마세요. 그래서 그 둘을 더해서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는 건데 이때 주의하실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으면 수요량이 감소했다. 그것만 주의해 두세요. 그리고 순하시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왔을 때만 나눈다라는 것만 안 헷갈리고 문제 풀어주시면 무조건 풉니다. 꼭 정리해 두시면 돼요. 네,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